공사 및 재료, 긴선 작업 후 전선의 높이를 미세 조정하는 기구는 이도 조정 금구. 전력선의 이도를 결정하는 요소 4가지를 쓰시오. 경관, 장력, 하중, 안전율. 전력선 이도 설계 시의 부하 계수를 설명하고 합성 하중, 전선 자중, 피빙설 중량, 풍합 하중 등을 이용하여 부하 계수를 구하는 산술식을 쓰시오. 부하 계수란 합성 하중과 전선 자중에 대한 비. 산술식 전선 자중분의 루트에 피빙설 중량 더하기 전선 자중의 제곱에 더하기 풍합 하중의 제곱. 가공 송전선로에서 이도 설계 시 전선에 가해지는 하중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전선의 자중, 풍합 하중, 빙설 하중. 둥근 물건의 외경이나 파이프 등의 내경 또는 가공물의 깊이 등을 측정하며 본척, 부척에 의하여 10분의 1mm 또는 20분의 1mm까지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구는 버니어 캘리퍼스. 배전반, 분전반 등의 배관을 변경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캐비넷에 구멍을 뚫을 때 필요한 공구의 명칭을 쓰시오. 홀소우. 현수회자를 설치한 가공 배전선로의 내장 및 인류개소에 알루미늄 전선을 현수회자에 설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구류는 데드엔드 클램프. 22.9kV 선로의 저압 인입 장주도에 사용되는 인류 스트랍의 용도를 간단히 쓰시오. 가공 배전선로 및 인입선에서 인류회자와 데드엔드 클램프를 연결하기 위한 금구. 활선 클램프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분기고리에 카파베일의 변압기 인하선을 접속 시 사용. 강심 알루미늄 선을 접속시키는 데 사용하는 자재는 알루미늄 선용 압축 슬리브. 굵은 전선 또는 철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는 클리퍼. 클리퍼, 플라이어, 프레셔 툴 중에서 전선을 솔더리스 터미널에 압착하고 접속하여 사용하는 공구는 프레셔 툴. 다음의 설명에 맞는 배전자재의 명칭을 쓰시오. 주상변압기를 전주에 설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밴드는 행거밴드. 전주에 암타이 및 렉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밴드는 암타이 밴드, 레크밴드. 가공 배전선로 및 인입선 공사에서 인류회자를 설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구류는 렉. 현수회자를 설치한 가공 ACSR 배전선의 인류 및 내장개소에 ACSR 전선을 현수회자에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구는 데드엔드 클램프. 근가용 유볼트의 용도는 전주의 근가를 치부할 때 근가를 고정시켜주는 볼트. 장선기, 심해라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공구인가? 적당한 딥을 취하기 위해 전선을 당길 때 사용하는 기구. 활선 근접 작업이란 어떤 상태에서의 작업을 말하는지 상세히 쓰시오. 나도체 상태에서 이격거리 이내 근접하여 작업하는 것. AC 60V 이상, 600V 미만, DC 60V 이상, 750V 미만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나도체된 부분부터 이격거리 이내 작업할 때. 활선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 각 물음에 대하여 답하시오. 활선 장구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활선 피박기, 그립올 크램프 스틱, 와이어 통, 활선 크램프, 절연 고무장화. 충전되어 있는 활선을 움직이거나 작업권 밖으로 밀어낼 때 등에 사용하는 절연봉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하는가? 와이어 통. 다음은 활선 장구에 대한 용어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와이어 통의 사용 목적을 쓰시오. 피내자나 현수회자의 장주에서 활선을 작업권 밖으로 밀어낼 때 사용하는 절연봉. 애자 커버의 사용 목적을 쓰시오. 활선 작업 시 특고핀 및 라인포스트 애자를 절연하여 작업자의 부주위로 접촉되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되는 절연덮개. 절연전선으로 가선된 배전선로가 활선 상태인 경우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것은 매우 곤란한 작업이다. 이와 같은 활선 상태에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로는 무엇을 사용하는지 그 공구의 명칭을 쓰시오. 활선 피박기.
활선 공법을 하는 동안 작업자가 전선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절연체는 전선 커버.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 분말이 전기 설비의 점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의 저압 옥내 전기 설비는 어느 공사에 의하는가?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의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되는 금속관은 어떤 전선관이며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의 접속은 몇 턱 이상의 죗나사로 시공하여야 하는가? 전선관 종류 박강 전선관. 최소 나사 조임 턱수 5턱.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의 배선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배선은 부식성 가스 또는 용액의 종류에 따라서 애자 사용 배선, 금속관 배선, 합성 수지관 배선, 금속 과효전선관 배선, 케이블 배선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연성 분진의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 설비의 저압 옥내 배선 공사 종류 3가지를 쓰시오. 금속관 배선, 합성 수지관 배선, 케이블 배선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 배선. 고압 옥내 배선 시설 공사법 3가지를 쓰시오. 애자 사용 배선, 케이블 배선, 케이블 트레이 배선. 사용전압 400V 이하의 습기 또는 물기가 있는 노출 장소에서 적용 가능한 옥내 배선 방법 5가지를 쓰시오. 애자 사용 공사, 금속관 배선, 합성 수지관 배선,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 배선, 케이블 배선. 교류 회로의 금속관 공사에서 한 개의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한 전선관에 넣어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는 전자적 불평형 방지. 금속관 배선에서 사용되는 박강 전선관과 후강 전선관의 규격을 나열하였다. 빈칸 안에 알맞은 규격을 쓰시오. 후강 전선관 16, 22, 28, 36, 42, 54, 70, 82, 92, 104. 박강 전선관 19, 25, 31, 39, 51, 63, 75. 엔트런스 캡, 링 리듀서, 유니온 커플링, 새들, 방출 원형 노출 박스 등의 재료를 필요로 하는 공사 방법은 금속관 공사. 금속관 공사 이용되는 부품 중 유니버셜 엘보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답하시오. 노출 배관 공사를 할 때 L형 또는 T형으로 구부러지는 장소의 사용. 다음은 금속관 공사에서 사용되는 부속품에 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전선관 상호의 접속용으로 관이 고정되어 있을 때 또는 관의 양측을 돌려서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유니온 커플링. 노출 배관 공사에서 관이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유니버셜 엘보. 금속관으로부터 전선을 뽑아 전동기 단자 부분에 접속할 때 사용되는 부속품은 터미널 캡 또는 서비스 캡. 인입구, 인출구의 관단에 접속하여 옥외의 빗물을 막는 데 사용되는 부속품은 엔트런스 캡. 아울렛 박스에 조명기구를 부착할 때 기구 중량의 장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속품은 픽스처 스터드와 히키. 금속관을 아울렛 박스에 취부할 때 관보다 지름이 큰 관계로 로크너트만으로 고정할 수 없을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는 링 리듀서. 지름이 다른 관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부품의 명칭은 리듀서. 배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관 상호관을 접속하는 재료는 노멀 밴드. 전선의 절연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관의 끝에 취부하는 재료는 부싱. 금속관 공사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를 읽고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금속관을 구부릴 경우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굴곡계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금속관 상호는 커플링으로 접속할 것. 금속관과 박스를 접속할 때 트럭 끼우기 방법에 의하지 않을 경우 로크너트를 2개 사용하여
박스 양측을 조일 것. 금속관을 조형제에 따라 시공할 때는 새들 또는 행거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그 간격을 2m 이하로 한다. 굴곡 개소가 많고 금속관 공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전동기와 옥내 배선을 결합하는 경우, 기타 시설의 건조물에 배선하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 배관 재료를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 사용.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을 결합하는 곳에 사용. 컨비네이션 커플링. 돌려서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을 결합하는 곳에 사용. 컨비네이션 유니온 커플링. 직각으로 박스에 붙일 때 사용. 앵글 박스 커넥터. 가요전선관 상호를 결합하는 곳에 사용. 스플리트 커플링. 1종, 2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노출 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 곡률 반지름은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3배. 노출 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6배. 1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6배. 1종 금속 몰드 공사에 사용하는 부속품 4가지를 쓰시오. 조인트 커플링, 부싱, 플랫 엘보, 인터널 엘보. 풀박스 및 접속함의 시설 장소로 적당한 곳 3가지만 답하시오. 금속관 배선에서 굴곡이 많은 경우, 관의 길이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 덕트나 전선관 공사 시에 전선을 접속하는 곳. 조인트 박스와 풀박스의 사용 목적과 그 설치 개소에 대하여 쓰시오. 조인트 박스, 사용 장소, 전선 접속점, 설치 목적, 전선 상호 간의 접속 시 접속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풀박스, 사용 장소, 굴곡 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25m를 초과하는 장소. 설치 목적, 전선의 배관 내 입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중 천장 내에서 옥내 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원칙적으로 어떤 배선인가?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재 가요전선관 배선.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는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 용어에서 본딩선이라 함은 금속관 상호 또는 이들과 금속박스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선. 버스덕트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피더 버스덕트, 익스펜션 버스덕트, 탭부치 버스덕트, 트랜스포지션 버스덕트, 플러그인 버스덕트. 버스덕트의 종류 3가지를 쓰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피더 버스덕트, 도중에 부하를 접속하지 아니한 것. 익스펜션 버스덕트, 열 신축에 따른 변화량을 흡수하는 구조인 것. 플러그인 버스덕트, 도중에 부하 접속용으로 꽂은 플러그를 만든 것. 블랭크 와셔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쓰시오. 박스의 덕트를 접속지 않은 곳에 수분 및 먼지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 금속 덕트 배선에는 DV 전선 또는 NR 전선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금속 덕트 배선은 옥내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버스 덕트는 3m 이하의 간격으로 조형제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버스 덕트는 구리 또는 알루미늄으로 된 나도체를 난연성, 내열성, 내습성이 풍부한 절연물로 지지하여야 한다.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돌기가 없어야 한다. 금속 덕트 배선을 수직 또는 경사지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전기 부하 설비를 가동 상태에서 부하 전류를 측정하려면 어떤 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후크온 메타. 합성 수지제 PVC의 최소 굵기와 최대 굵기는 최소 14mm, 최대 82mm. 합성 수지제 가요전선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에 적합한 규격을 쓰시오.
14호, 16호, 22호, 28호, 36호, 42호. 합성 수지관 공사에서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시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0.8배,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2배. 다음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합성 수지관의 굵기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 등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 내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한다. CD관으로 공사할 수 있는 장소를 답하시오. 콘크리트에 직접 매설하는 장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합성 수지몰드 배선 시 베이스를 조영제에 부착할 경우에는 40cm에서 50cm 간격마다 나사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금속관을 조영제에 따라 시공할 때는 새들 또는 행거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그 간격을 2m 이하로 한다. 금속 덕트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로서 수직으로 설치하는 경우 6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400V 초과 애자 사용 배선 시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6cm 이상으로 한다.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영제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그 지지점 간 거리는 1m 이하로 한다. 합성 수지 몰드 배선은 옥내에 건조한 2개의 장소에 하나여 시설할 수 있다. 어떤 장소인가? 노출 장소,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 괄호 안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합성 수지관 공사에서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을 외경의 1.2배 이상으로 하고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한다. 애자 사용 공사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의 조영제 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2m 이하로 한다. 버스 덕트를 조영제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m 이하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되는 애자에 대한 다음 빈칸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애자 사용 배선에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 빈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과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는 400V 이하인 경우에는 25mm 이상이어야 한다. 합성 수지 몰드 공사에서 합성 수지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cm 이하, 두께가 1.2mm 이상인 것일 것.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 5cm 이하여야 한다. 라이팅 덕트 공사에서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고압 가공 전선로의 경관에서 철탑은 경관이 600m 이하여야 한다. 소세력 회로의 시설에서 전자 개폐기의 조작 회로 또는 초인벨, 경보벨 등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 사용 전압이 60V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고압 가공 전선이 삭도와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할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 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음 배전 설비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셀룰러 덕트 배선의 사용 전압은 400V 이하여야 한다. 절연 전선을 동일한 셀룰러 덕트 내에 넣을 경우 셀룰러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셀룰러 덕트 단면적의 2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셀룰러 덕트의 판 두께는 셀룰러 덕트의 최대 폭이 150mm 이하일 때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1.2mm. 금속 덕트는 3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할 것.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덕트는 조영제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아니할 것. 덕트를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원 측에 누전 차단기를 시설할 것. 덕트의 사용 전압은 400V 이하일 것.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할 것. 플로어 덕트의 용도를 쓰시오.
옥내에 건조한 콘크리트 바닥 내에 매입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액세스 플로어, 무버블 플로어 또는 OA 플로어란 무엇인가 용어 설명을 쓰시오. 컴퓨터실, 통신기계실, 사무실 등에서 배선 기타 용도를 위한 이중 구조의 바닥.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사다리형, 펀칭형, 메쉬형, 바닥 밀폐형.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안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 금속관 혹은 합성 수지관에 넣은 절연 전선. 시설 장소에 따른 저압 배선 방법 중 400V 초과의 습기가 많고 점검이 불가능한 은폐 장소에 시설하는 옥내 배선 방법 5가지를 쓰시오. 금속관 배선, 합성 수지관 배선, 비닐 피복 2종 과열 전선관, 케이블 배선, 케이블 트레이 배선.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의 배선 방식을 3가지만 쓰시오. 단 사용 전압이 저압에 한한다. 애자 사용 배선, 금속관 배선, 합성 수지관 배선. 다음 설명에 가로 안에 적합한 전선의 굵기를 써 넣으시오.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단면적 2.5제곱미리미터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의 경우로 전광 표시 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의 배선에는 단면적 1.5제곱미리미터 이상의 연동선 또는 0.75제곱미리미터 이상의 다심 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진열장 내의 배선 공사에는 단면적 0.75제곱미리미터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옥내에서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의 원칙 5가지만 쓰시오. 전선의 굵기는 동 50제곱미리미터 이상 또는 알루미늄 70제곱미리미터 이상일 것. 동일한 도체, 동일한 굵기, 동일한 길이여야 한다.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각각의 퓨즈를 장착하지 말아야 한다. 각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불평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 러그에 완전히 접속해야 한다. 전선 접속 시 유의사항을 4가지만 쓰시오. 접속으로 인해 전기 저항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 전선의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된다. 전선의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접속 부분의 절연을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로 피복한다. 전기 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를 접속하는 경우 접속 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옥내 배선 아울렛 박스 등의 접속함 내에서의 가는 전선의 접속 방법은 쥐꼬리 접속. 35제곱미리미터 전선을 우산형 전선 접속을 하면서 소선 2가닥이 절단되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인장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접속하려던 소선을 모두 잘라내고 다시 접속한다. 다음은 코드 및 캡타이어 케이블의 단말 처리를 규정한 것이다. 괄호 안에 적당한 말을 쓰시오. 코드 및 캡타이어 케이블과 로제트 또는 소켓 단자의 접속점에는 2개연의 코드일 경우에 S자형 묶음으로 하고 대표형 코드, 원형 코드 및 캡타이어 케이블일 경우에는 코드 패스너 등으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 접속의 구체적인 방법에서 슬리브에 의한 접속 방법 3가지만 쓰시오. S형 슬리브에 의한 직선 접속, S형 슬리브에 의한 분기 접속, 맥킹타이어 슬리브에 의한 직선 접속.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다음 빈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동전선의 접속에서 직선 맞대기용 B형 슬리브에 의한 압착 접속은 단선 및 연선에 적용된다. 발전소 전기공사 중 EDB란 무엇인가? 지하 매설용 전선 집합관. 철탑 기초 공사에서 각입이란? 철탑의 기초 작업에서 굴착 다음 공정으로 철탑 기초재와 주각재, 앵커재를 조립 후 소정의 콘크리트 블록 위에 설치하는 것. 다음 설명에 대한 철탑의 명칭을 쓰시오. 전선로의 직선 부분 3도 이하의 수평 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하는 곳에 사용하는 철탑, 직선형.
전선로 중 수평 각도가 3도를 넘고 30도 이하인 곳에 사용하는 철탑, 각도형. 전 가섭선을 인류하는 곳에 사용하는 철탑, 인류형. 전선로를 보강하기 위하여 세워지는 철탑으로 직선 철탑이 다수 연속될 경우에는 약 10기마다 1기 비율로 설치되는 철탑, 내장형.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비종철주, 비종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아는 대로 쓰시오. 직선형, 각도형, 인류형, 내장형, 보강형. 345kV에 적용되는 철탑 기초의 형상은 역티형. 345kV 변전소 모선에 알루미늄 파이프 설치 시 알루미늄 파이프의 단위 길이당 중앙 하단의 직경 10mm의 구멍을 뚫는다. 그 이유는 결로에 의해 알루미늄 파이프 내부에 생긴 수분 제거. 22.9kV 지중 케이블 접속 방법 4가지를 쓰시오. 직선 접속, 분기 접속, 종단 접속, 엘보 접속. 지중 케이블의 고장 개소를 찾는 방법 5가지를 쓰시오. 머레이 루프법, 펄스 레이더법, 정전 용량법, 수색 코일법, 음향에 의한 방법. 지중 매설 금속체의 방식 대책 3가지만 쓰시오. 방식 설계, 코팅 방법, 전기 방식법. 가공 송전선로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선 3가지를 쓰시오. 강심 알루미늄 연선, ACSR, 내열 강심 알루미늄선, TACSR, 경동 연선. 송전선로에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경동선에 비해 기계적 강도가 크고 가벼우며 같은 저항값에 대한 전선의 바깥지름이 경동선보다 크므로 코로나 발생 억제에 유효하다. 22.9kV Y결선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중성선 가설 시 중성선의 최소 굵기는 전선이 ACSR인 경우 최소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하는가? 32제곱밀리미터. 22.9kV Y결선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에 ACSR을 사용하는 경우의 최대 굵기는 몇 제곱밀리미터인가? 95제곱밀리미터. 전선의 종류에서 강심 알루미늄 연서의 약호와 규격 4종류 및 용도를 쓰시오. 약호 ACSR 규격 95제곱밀리미터, 160제곱밀리미터, 240제곱밀리미터, 330제곱밀리미터. 용도 큰 인장 하중을 필요로 하는 가공전선 및 특고압 중성선의 사용. 코로나 방지가 필요한 초고압 송배전 선로의 사용. 전선의 종류 중에서 용도는 특고압 전압선, 규격은 32, 58, 95, 160제곱밀리미터이며 약호는 특고압 ACSR-OC이다. 정확한 명칭은 5개용 강심 알루미늄 도체,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전선. 우리나라 345kV급 볼 소켓형 현수애자에 대한 2도체 송전선로와 4도체 송전선로에 대한 IEC 규격에서의 애자 규격을 쓰시오. 2도체 송전선로 254mm, 4도체 송전선로 320mm. 22.9kV Y결선 배전선로에서 특고압 라인포스트 애자를 사용하는 이유와 사용 장소를 간단히 쓰시오. 이유: 경련 열화가 적다. 염분에 의한 애자 오손이 적다. 내구성이 좋고 보안 점검이 용이하다. 오손 등급 B급 지역. 라인포스트 애자를 완철에 부착 시는 핀볼트를 1호핀, 2호핀을 사용한다. 이때 완철의 종류는 1호핀 기역 완철, 2호핀 경완철. 가공 배전 선로에 주로 쓰이는 애자에서 전선로의 방향을 바꾸는 부분에 사용하는 애자는 가지 애자. 가공 전선로에 주로 쓰이는 애자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핀 애자, 현수 애자, 라인포스트 애자, 인류 애자. 애자와 전선의 굵기에서 노배자의 종류 가운데 소중대, 특대를 사용할 때 각 사용 전선의 최대 굵기 제곱밀리미터를 쓰시오. 소노배자 16제곱밀리미터, 중노배자 50제곱밀리미터, 대노배자 95제곱밀리미터, 특대노배자 240제곱밀리미터.
애자는 사용 전압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는 색채가 있다. 주어진 전압에 따른 애자의 색채를 답하시오. 고압 및 특고압 애자, 갈색. 접지 측 전선을 지지하는 것을 제외한 저압 애자, 백색. 접지 측 전선을 지지하는 저압 애자, 청색. 다음 빈칸에 알맞은 값을 채우시오. 현수 클램프는 애자련의 수직이 되도록 치부하고 현수 애자 기울기의 호용치는 애자련의 경우 기울기 각도 2도 이하, 애자련 치부점으로부터의 연직선과 현수 클램프 중심점과의 차이가 수평거리 5c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력선용 애자장치의 종류 두 가지를 쓰시오. 현수 애자장치, 내장 애자장치. 다음은 애자와 전선의 굵기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사용 전선의 최대 굵기를 쓰시오. 노배자, 소, 중, 대, 특대 16, 50, 95, 240. 인류애자, 특대 25. 핀애자, 소, 중, 대 50, 95, 185. 다음 괄호 안을 채우시오. 애자와 같은 유기절연 재료가 오손되면 표면에 흐르는 누설 전류 때문에 미소 방전이 생긴다. 그 결과 절연물 표면에는 탄화된 도전로가 형성되는데 이것을 트래킹이라 부른다. 트래킹이 형성된 애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점차로 발전하여 섬락이 발생하게 되어 절연 파괴로 인한 지락 사고를 야기시킨다. 다음 빈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유리애자는 70% 이상의 규토로 구성되어 있고 저온으로 융해하기 위해 산화나트륨 Na2O, 내구성 향상을 위해 산화칼슘 CaO, 제작상 편리와 특성 유지를 위해 산화마그네슘 MgO, 산화알루미늄 Al2O3, 산화칼륨 K2O 등의 성분을 적당한 비율로 배합하여 제작한다. 가공 전선로의 애자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애자련 개수의 결정은 내부적인 원인에 의한 이상전압에 대하여 섬락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애자의 상하 금구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고 전압을 점점 높여가면 애자 주위의 공기를 통해서 아크가 발생되어 애자가 단락되게 되는 전압을 섬락 전압이라 한다. 전선 측에 붙여서 전선에 대한 정전 용량을 늘리고 선로의 섬락 시 애자가 열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막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을 소호환, 소호각이라 한다. 철탑에 소호각이나 소호환을 설치하는 목적을 쓰시오. 애자련의 전압 분포 개선, 섬락 시 애자가 열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방지. 전선로에서 애자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 4가지를 쓰시오. 절연 내력이 클 것,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누설 전류가 적을 것, 내구력이 크고 가격이 저렴할 것. 장주의 종류에서 수평 배열에 해당하는 장주 3종류와 추직 배열에 해당하는 장주 1종류를 쓰시오. 수평 배열, 보통 장주, 창출 장주, 편출 장주. 수직 배열, 레크 장주. 편출 장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전주에 완금을 설치할 때 완금을 전주의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설치하는 장주. 75, 75, 3.2, 2400의 규격은 장주에 사용하는 어떤 자재명인가? 경완철, 경완금. 22.9kV Y결선 계통 3상 배전선로의 완철의 길이를 쓰시오. 2400mm. COS 설치에서의 사용자재 5가지만 쓰시오. COS, 브라켓, 내오손 결합애자, COS 커버, 퓨즈링크. 지반이 약한 도로에서 전장 15m의 철근 콘크리트 줄을 건조할 때 근입 깊이는 단 설계 하중이 7.84kN이다. 15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0.3은 2.8m. 설계 하중이 8.82kN인 철근 콘크리트 주의 길이가 16m라 한다. 이 지지물을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시설하는 경우 땅에 묻히는 깊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2.8m 이상. 지선의 설치 목적 4가지만 쓰시오.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 전선로의 안전성을 증대,
불평형 하중에 대한 평형 유지, 전선로가 건조물과 통과 접근할 경우 보안상 시설, 토지의 상황이나 그 외 사유로 인하여 보통 지선을 설치할 수 없을 때 전주와 전주 간 또는 전주와 지선주 간에 시설하는 지선의 명칭을 쓰시오. 수평 지선.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설치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지선의 안전율은 2.5m 이상일 것. 지선의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지중 부분 및 지표상 30cm까지의 부분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 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하고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근가에 견고하게 붙일 것. 지선 및 지주공사의 지선 공사용 자재 6가지만 쓰시오. 지선 밴드, 아연도 철선, 지선 애자, 지선 카바, 지선 로드, 콘크리트 근가. 공지선의 용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쓰시오. 비교적 장력이 적고 타 종류의 지선을 시설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선용 근가를 지지물 근원 가까이에 매설하며 시공 방법에 따라 A형과 R형으로 구분한다. 조가선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시오. 가공 전선로의 케이블 또는 통신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한 강철선. 고압 인하용 절연 전선의 용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고압 가공 전선로에서 주상 변압기의 1차 측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전선. 전선의 명칭은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이고 규격은 22, 35, 70, 120, 150제곱mm가 있다. 용도는 저압 전압선, 변압기 2차 인하선에 사용한다. 이 전선의 약호는 OW. 다음 설명의 빈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가공 송전선로 가설에 있어서 전선 매달기 순서는 상부로부터 가공지선, 전선, 전력선의 순서로 해야 하고 2회선 이상의 대칭 배열의 경우 좌우 완금에 전선을 동시에 전선 매달기 작업을 시행하며 1회선 수평 배열의 경우 양외선, 중성선 순서로 매달기를 한다.